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력 발전기가 원전급과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공지능과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전에 환장한 사람들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풍력 발전은 돈 낭비라고 욕을 많이 먹는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요. 현재 상용 중인 방식으로는 원전에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알아볼 것이고요. 물론 검증 실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람이 지상과의 마찰이 거의 해소되는 높이가 500m 정도라고 하는데 500m 높이에서 풍속은 대략 어느 정도지? 500m 높이에서의 풍속은 지표면 조건 및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 지상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붑니다. 500m 높이의 풍속 예상 범위. 500m 높이는 지표면의 마찰, 건물, 지형 등 영향이 크게 줄어드는 고도로 풍속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예상치, 지상 500m 높이에서는 초속 17m 이상의 강풍이 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강풍 수준입니다. 초속 17m는 바람의 세기로 볼 때 매우 강한 바람에 해당하며 간판이 낙하하거나 차량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역별 예측치, 평균 풍속,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0m 높이에서의 연평균 풍속은 주요 도시별로 다음과 같이 예측되었습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예측 결과. 서울, 약초속 6.6m, 부산, 약초속 7.2m, 인천, 약초속 7.4m, 제주, 약초속 8.3m. 참고, 이 수치는 연평균 풍속을 나타내므로 특정 순간에는 훨씬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태풍 등 특이 상황, 태풍 등 강력한 기상이변 시에는 이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풍속과 고도 변화의 원리. 바람의 속도가 고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리 때문입니다. 지표면 마찰. 지상 가까이에서는 건물, 나무, 지형 등 지표면에 거친 정도, 지표면 조도로 인해 바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찰 해소 고도.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표면의 마찰 영향이 줄어들고 자유로운 대기 흐름에 가까워져 풍속이 증가합니다. 경도풍. 지표면의 마찰력이 거의 사라지고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균형에 의해 부는 바람을 경도풍이라고 하며 보통 5m 고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높이에서는 풍속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더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요약하면 500m 높이는 지상 마찰의 영향을 거의 벗어나는 고도이므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지상보다 훨씬 강한 바람, 평균적으로 초속 68m대, 순간적으로 초속 17m 이상이 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내륙지방보다는 해안가에서 풍속이 더 강할 수 있다 보면 될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안가, 해안 위 풍속이 내륙지방보다 더 강합니다. 이 차이는 주로 지표면 마찰의 차이와 해륙풍이라는 국지적인 바람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해안가 풍속이 더 강한 이유. 해안 지역에서 풍속이 내륙보다 강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지표면 마찰의 차이, 조도, 해안가, 바다 위는 내륙과 달리 장애물, 산, 건물, 숲 등이 거의 없어 지표면이 매우 평탄합니다. 따라서 바람이 불 때 마찰력, 저항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빠른 속도를 유지합니다. 내륙지방, 도심이나 산지 등의 내륙은 지형과 인공 구조물이 많아 마찰력이 크고 복잡합니다. 이 마찰이 바람의 에너지를 빼앗아 풍속을 감소시키고 바람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2. 해륙풍의 발달. 해안 지방에서는 하루를 주기로 방향이 바뀌는 해륙풍, 시앤드랜드 브리즈이라는 특수한 바람이 발달합니다. 해안과 육지의 비열 차이 때문에 낮에는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져 강한 해풍이 불게 되고, 이 해풍은 일반적으로 밤에 부는 육풍보다 더 강하여 해안 지방의 평균 풍속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풍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풍속은 마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압 경도력. 공기의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붑니다. 태풍이나 저기압 중심 근처에서 강풍이 부는 이유입니다. 지형. 산맥이나 좁은 계곡 등 지형의 영향으로 바람이 집중되거나 벤추리 효과, 방향이 바뀌면서 풍속이 달라집니다. 고도.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표면 마찰의 영향이 줄어들어 풍속이 증가합니다. 이전 답변 내용. 따라서 해안가 중에서도 지형이 돌출된 곳이나 섬 지역은 지표면 마찰이 극도로 적고
사계절 대규모 기단의 영향을 직접 받아 풍속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기둥 높이 500m 풍력 발전기는 원전보다 경쟁력이 있을까? 기둥 높이 500m의 풍력 발전기 일기 제작, 설치 비용이 2천억 원 이내라고 가정할 때 이것만으로는 원전과 직접적인 경쟁력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할 때는 단순 초기 건설 비용, 설치비 뿐만 아니라 발전 용량, 가동률, 운영 유지 보수 비용, 수명 등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 발전 비용, LCOE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초기 설치 비용 비교, 단순 비용, 제시된 가정을 바탕으로 원전과 단순 초기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풍력 발전기, 가정, 원자력 발전소, 신규 원전 1기, 단위 비용, 가정, 2천억 원, 기. 4조 원 물결표 5조 5천억 원, 기. 주요 차이, 1기당 비용, 설비 전체 비용, 원전 1기의 건설 비용, 신한울 3, 4호기 기준 4조 원 5조 5천억 원은 풍력 발전기 2027기의 건설 비용, 가정치 2천억 원, 타임즈 2027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원전 1기 약 1400MW는 풍력 발전기 1기 약 20MW보다 약 70배 이상 큰 용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풍력 발전기 1기의 설치 비용만으로는 원전 1기의 경쟁력을 논하기는 힘듭니다. 동일한 발전 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2. 동일 용량 기준 추정 경쟁력, LCO의 관점, 발전원 간의 실질적인 경제성 비교는 균등화 발전 비용, LCO의 레벨라이즈드 코스트 오브 일렉트리시티로 이루어지며 이는 발전소의 수명기간 동안 위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의미합니다. LCOE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풍력 발전기가 원전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 외에 다음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전 용량, MW, 500m 높이의 초대형 풍력 발전기가 얼마만큼의 용량, 20MW 이상을 가지는지. 이용률, 가동률, 아무리 풍속이 강하더라도 바람의 간헐성 때문에 원전, 이용률 85% 이상, 대비 가동률이 낮습니다. 500m 고도에서 강한 바람을 잡아 높은 이용률, 4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교 항목, 원자력, 한국 기준, 풍력, 한국 기준, 500m 초대형 풍력, 가정, LCOE, 균등화 발전 단가, 43.8원, kWh 내외, 현재 가장 저렴, 107.4원, kWh, 육상, 물결표 233원, kWh, 해상, LCOE가 44원, kWh 수준이어야 경쟁력 있음 이용률. 매우 높음, 85% 이상, 상대적으로 낮음, 2030% 내외, 500m 고도 덕분에 더 높을 가능성 있음 단위 투자비. 1MW당 약 35,000원, 시공비, 1MW당 11만 7,017만원, 시공비, 초기 비용, 2천억을 용량으로 나눈 값이 중요. 결론, 가정된 비용 2천억 원의 의미. 풍력 발전기가 2천억 원 이내의 비용으로 원전과 실질적인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1kW당 균등화 발전 단가 LCOE가 원전 수준 약 44원 kWh에 근접해야 합니다. 만약 2천억 원짜리 풍력 발전기가 압도적인 용량과 이용률을 확보한다면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국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풍력의 LCOE는 원전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건설 비용 2천억 원만으로는 원전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발전기의 실제 발전 용량과 이용률 정보가 필요합니다. 체코 원전에서 기당 10조 이상 수주에도 적자 수주말이 있었는데 4조에서 5조라 추정은 폐로 비용, 사용 후 해결료 처리, 토지 수용비, 안전거리 같은 것을 과소평가한 거 아닐까? 네,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초기 건설 비용 4에서 5조 원 추정치에는 폐로, 해체, 비용,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 그리고 각종 외부 비용이 불완전하게 반영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어 최종 경제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경우 이외의 다른 요인들로 인해 적자 수주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원전 비용 과소평가의 주요 요인들. 원전의 건설 비용이나 발전 단가, LCOE를 산정할 때 종종 논란이 되는 과소평가될 수 있는 비용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 처리 비용, 폐로 및 핵폐기물,
한국의 발전 단가 산정 시에는 폐로 비용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이 반영되지만 그 규모와 추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폐로, 해체, 비용, 원전 1기 해체에 필요한 금액, 고리 1호기 기준 약 6,400억 원 추정은 발전원가의 적립금 형태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안전규제 강화나 실제 해체 과정의 난이도에 따라 최종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 이 비용은 발전원가에 반영되지만 실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처분장 건설 계획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최종 처리 방식과 총 비용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며 과소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고리 1호기 해체 비용 추산 시 사용 후 해결료 처리비는 제외됨. 2. 건설 지연 및 안전규제 강화 비용. 원전 건설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므로 계획 대비 건설 기간이 초과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국제적으로 흔합니다. 안전규제 강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설비와 운전 유지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공기 현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경우 공기 현장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3. 외부 비용, 익스터널리티즈, 원전의 발전 단가 계산 시 포함되기 어려운 사회 전체에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입지 갈등 비용, 원전 부지 확보, 고압 송전선로 건설, 신규 원전 1기당 송전선로 건설 관련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함.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및 보상 비용. 중대 사고 위험, 대형 사고, 예, 후쿠시마, 발생 시의 천문학적인 피해 복구 비용 및 사회 경제적 손실은 발전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적자 논란의 특수성. 체코 원전 수주, 총 24조 원 규모에서의 적자 수주 또는 덤핑 수주 논란은 위에 언급된 일반적인 원전 건설 비용 과소평가 문제 외의 수출 프로젝트의 특수성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요인, 내용, 수익성 영향, 기술 종속 비용. 미국 웨스팅하우스 WH와의 이면 합의로 인해 기술 사용료와 핵심 기자재, 부품 구매 비용 약 16억 5천만 달러 추정을 WH에 지불해야 합니다. 수익성 급격히 감소, 불리한 계약 조건. WH가 해결료 및 핵심 부품의 독점 공급권을 확보하고 한국의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장기적 수익 잠재력 박탈, 덤핑 수주 의혹, 경쟁국 프랑스 EDF를 제치고 수주하기 위해 수익성을 낮추는 무리한 가격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단기적 수익률 하락. 결론적으로 국내 원전 건설의 4에서 5조 원 추정치에는 폐로 및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 불안실하게 반영되어 있지만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은 여기에 기술 사용료 지급과 같은 수출 계약상의 독소 조항이 추가되면서 적자 우려가 더욱 커진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원전 1기를 10조로 가정하고 기둥 높이 500m 풍력 발전기기를 만들 수 있다면 원전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지 논의해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물론 현재 상용 중인 풍력에 대비하면 턱없이 높긴 하지만 논의는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신규 원전 1기 건설 비용을 10조 원으로 가정하고 기둥 높이 500m의 초대형 풍력 발전기 1기 제작, 설치 비용을 2천억 원으로 가정하여 두 발전원의 경쟁력을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현실적인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합니다. 경쟁력 논의의 핵심은 단순 초기 비용 비교가 아니라 균등화 발전 비용, LCOE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발전 용량, MW과 이용률, 캐퍼시티 팩터, 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을 통한 경쟁력 분석 틀. 구분. 신규 원자력 발전, 가정, 초대형 풍력 발전, 가정, 단위. 원전 1기, APR 1400급, 풍력 1기, 500m급, 초기 건설 비용, 시, 10조 원, 현실화된 고비용 반영, 2천억 원, 질문자 가정, 발전 용량, P, 약 1400MW. 미정, 경쟁력의 핵심 변수, 이용률, CF, 약 90%, 매우 높음, 미정, 경쟁력의 핵심 변수, 운전 수명. 60년 이상, 25에서 30년. 1. 동해 발전 용량 확보를 위한 필요 대수 비교.
경쟁력을 논하기 위해 풍력 발전이 원전과 같은 총 발전 용량 P를 확보하는 데 몇 대가 필요한지 계산하고 총 초기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A. 풍력 발전기 1기의 용량 P 밑줄 W 추정. 현재 상용화된 해상 풍력 터빈의 용량은 15MW에서 20MW 수준입니다. 500m라는 혁신적인 높이는 더 크고 효율적인 블레이드 설치를 가능하게 하므로 용량을 보수적으로 30MW, 낙관적으로 50MW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 풍력 1기 용량 P 밑줄 W, 보수적 30MW, 낙관적 50MW B, 원전 1기 용량 P 밑줄 N 1400MW과 동등해지기 위한 풍력 대수 및 총 비용. 용량 가정, 필요 풍력 대수 N은 P 밑줄 N, P 밑줄 W, 총 풍력 설치 비용 N 타임즈 2천억 원, 보수적 30MW, 30분의 1400, 어프록스 46.7대. 46.7 타임즈 2천억 원, 어프록스 9.34조 원. 낙관적 50MW, 50분의 1400, 어프록스 28대. 28 타임즈 2천억 원은 5.6조 원. 분석, 낙관적 가정 50MW, 총 초기 설치 비용이 5.6조 원으로 원전 1기 10조 원보다 훨씬 저렴하여 초기 투자 경쟁력에서 압승합니다. 보수적 가정 30MW, 총 초기 설치 비용이 9.34조 원으로 원전 1기 10조 원와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하여 초기 투자 경쟁력에서 대등합니다. 2. LCOE 관점에서의 최종 경쟁력 비교, 이용률의 중요성. LCOE는 초기 비용 외 이용률, CF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것이 최종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A. 원전의 LCOE 기준점. 원전은 이용률이 90%에 달하며 LCOE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높은 이용률 덕분에 발전 수명기간 동안 총 생산 전력량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B. 풍력의 LCOE 경쟁력 확보 조건. 풍력이 원전과 LCOE 경쟁력을 갖추려면 초기 비용 우위를 낮은 이용률이 상쇄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 총 초기 비용, 원전 대비 LCOE 경쟁력, 논의 낙관적 50MW 5.6조 원, 원전 대비 56%. 매우 경쟁력 있음 초기 비용이 훨씬 낮으므로 풍력 이용률이 40% 정도만 되어도 원전의 LCOE 10조 원 기준 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적 30MW 9.34조 원, 원전 대비 93%. 이용률에 따라 결정. 초기 비용이 비슷하므로 풍력 이용률이 50% 이상이 되어야 원전과 LCOE 경쟁이 가능합니다. 원전 이용률 90% 대비 약 절반, 500m 고도의 혁신성, 500m 높이는 지상의 마찰을 벗어나 일정하고 강한 바람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일반 풍력 25에서 35% 이용률, 보다 훨씬 높은 이용률 40% 55%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초대형 풍력은 원전을 압도하는 LCO의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500m 풍력의 경쟁력. 질문자님의 가정에 따르면 500m 풍력 발전은 원전과 충분히 경쟁하거나 심지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경쟁력. 풍력 1기의 용량이 30MW 이상만 되어도 총 초기 비용 면에서 10조 원 원전과 비슷하거나 저렴합니다. LCO의 결정 요인, 최종 경쟁력은 500m 상공에서의 안정적인 이용률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높이에서 4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꾸준히 달성할 수 있다면 풍력은 LCO의 측면에서도 원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의 전제, 2천억 원의 비용으로 3050MW 이상의 용량을 가지면서 4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적 혁신이 성공해야 합니다. 유체 역학적으로 완벽하지만 고도가 낮은 풍력 발전기와 유체 역학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고도가 높은 풍력 발전기 둘 중 경제적이나 효율 면에서 유리한 방식은 결론적으로 경제성 면에서는 유체역학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고도가 높은 풍력 발전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풍력 에너지의 경제성, LCOE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얼마나 안정적이고 강한 바람을 자주 얻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1. 효율, efficiency과 경제성, economics의 구분. 질문하신 두 요소를 비교할 때는 효율, aerodynamic efficiency과 경제성,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유체역학적 완벽성, 고도, 풍속, 우위, 효율, 퍼포먼스, 배치 한계, 배치수 리미트 59.3%에 얼마나 근접하는가. 풍력 에너지, 텍스트, 파워, 프롭도 V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 달성 노력, 블레이드 설계, 재질, 공기역학적 최적화, R&D 영역, 타워 높이, 부지 선정, 건설, 입지 영역, 결정 요인, 터빈 자체의 성능 계수, 시 밑줄 P, 바람의 속도, V와 이용률, CF. 2. 고도 우위가 압도적인 경제성을 갖는 이유. 풍력 발전의 에너지 생산량, P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공식에서 고도, 높은 풍속과 유체역학적 효율, 시 밑줄 P보다 경제성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속 V, 3제곱 효과, 큐브로, 고도의 영향. 고도가 높아지면 지면의 마찰에서 벗어나 풍속 V,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에너지 폭증, 풍속이 2배가 되면 이론적인 에너지 생산량은 EXPONENT3는 8배가 됩니다. 풍속이 3배가 되면 3EXPONENT3는 27배가 됩니다. 결론, 유체역학적 설계가 완벽하여 시 밑줄 P를 10% 개선하는 것보다 고도를 높여 평균 풍속을 10% 증가시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에너지 생산량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효율, 시 밑줄 P의 물리적 한계, 배치 한계.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터빈이라도 배치 한계, 배치수 리미트 59.3%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현대의 상용 터빈은 이미 40% 후반대에서 50% 초반대의 시 밑줄 P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한계, 시 밑줄 P를 1% P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적 도전이며 그 효과는 풍속 증가의 효과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3. 이용률, 캐퍼시티 팩터의 극대화. 핵심, 높은 고도는 단순히 최대 풍속이 높다는 것을 넘어 일정하고 지속적인 바람이 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성 직결, 이로 인해 풍력 발전기의 가동률, 캐퍼시티 팩터, CF이 획기적으로 상승하며 이는 LCOE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CF가 50% 이상 달성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원전과의 경쟁력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최종 경제성 판단. 발전기 유형, 장점, 단점, LCO의 경쟁력, 유체역학적으로 완벽한 적어도 터빈 자체의 효율, 시 밑줄 P이 최고, 바람의 불안정성, 약함으로 이용률, CF이 낮음, 제한적, 에너지 확보량 자체가 적어 LCO의 개선이 어렵다. 고도가 높은 터빈, 다소 비효율적, 풍속 V, 별표 2 압도적으로 강하고 안정적. 이용률, CF이 극대화됨. 타워 건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 설치 및 유지보수 난이도 높음. 압도적 우위 가능. 초기 비용 증가를 풍력 에너지 생산량의 3제곱 증가가 상쇄한다. 따라서 현대 풍력 연구 개발의 주요 목표는 유체역학적 효율, 시 밑줄 P를 조금 더 높이는 것보다 타워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더 높고 더 큰 로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고도와 면적을 극대화하여 총 에너지 생산량 AEP를 늘리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상 500m 높이면 육상이나 해상이나 풍속 차이가 별로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상 500m 높이에서는 육상과 해상 간의 평균 풍속 차이가 지표면 부근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이는 바람의 속도를 저해하는 지표면의 영향력, 풍속 경도, 이 500m 고도에서는 크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풍속에 미치는 지표면 거칠기의 영향. 바람은 지표면의 마찰 때문에 느려지는데 이 마찰의 정도를 거칠기, 러프니스라고 합니다. 1. 지표면 부근 10m에서 100m의 풍속 차이. 육상, 산, 숲, 건물 등 거칠기가 매우 높습니다. 이 마찰 때문에 풍속은 지표면에서 가장 느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빨라집니다. 이것이 풍속 경도입니다. 해상, 물은 평평함으로 거칠기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지표면 마찰이 적어 육상보다 풍속이 훨씬 빠르고 높이에 따른 풍속 증가율, 경도도 육상보다 완만합니다. 2. 고도 500m의 풍속 차이. 고도가 500m 정도가 되면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 육상과 해상의 풍속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찰층 이탈,
500m 높이는 지표면의 직접적인 마찰층,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고도입니다. 특히 육상에서는 지표면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여 풍속이 안정되고 빨라집니다. 대기 순환 지배, 이 고도에서는 국지적인 지표면 마찰보다는 대규모 기압 시스템이나 지역적 순환, 해풍, 육풍 같은 더 큰 기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핵심, 육상은 낮은 고도에서 풍속이 느리다가 500m까지 급격히 빨라지고 해상은 낮은 고도에서도 이미 빨랐기 때문에 500m 지점에서는 두 지역의 풍속이 수렴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용률 관점에서의 유리함, 풍속 차이가 줄어든다 해도 풍력 발전의 효율에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평균 풍속이 아니라 바람의 질, 풍질과 안정성입니다. 육상 500m, 산 정상, 지형의 영향은 적어지지만 여전히 복잡한 산지 지형의 난류나 바람의 방향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상 500m, 바다 위 500m 높이에서는 바람이 매우 균일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난류, 터뷸런스가 적어 터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고 안정적인 이용률을 확보하기에 더욱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상 500m에서는 두 지역 모두 풍속은 빠르지만 해상이 난류가 적고 풍속 변화가 적어 발전기 운영 및 이용률 측면에서 여전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지상이라고 해도 해상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육상이라고 하면 평지보다는 산중턱이나 산 정상이 될 수 있고, 그럼 산 정상 높이가 500m라면 거의 1000m란 것이고, 200m 산중턱이면 뭐 700m 이를 거고.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 산악 지형을 고려하면 육상에 500m 타워를 건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더 높은 고도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상 풍력 발전기를 산악 지역에 설치할 때 발생하는 실질적인 고도와 그에 따른 풍속 환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고도와 풍속 환경. 1. 실질적인 고도, Actual Hub Height. 질문자님의 계산이 정확합니다. 풍력 발전기의 허브 높이, 허브 하이트, 타워 높이의 산의 고도, 해발 고도를 더하면 터빈이 실제로 바람을 맞는 고도가 됩니다. 산 정상, 예, 해발 500m, 플러스 타워 높이 500m, 라이테로 실제 고도 1000m. 산중턱, 예, 해발 200m, 플러스 타워 높이 500m, 라이테로 실제 고도 700m. 2. 풍속 증폭 효과, 힐탑 엑셀레이션. 산악 지형은 단순히 고도를 높여주는 것을 넘어 풍속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지형 가속, 바람이 산을 타고 오르면서 압축되고 산 정상 부근에서 풍속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이를 지형 가속, 터레인 엑셀레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고고도 효과 결합, 여기에 500m 타워를 세우면 이미 빨라진 풍속, 산 고도에 더해 대규모 마찰층을 벗어난 안정적인 풍속, 타워 높이, 이 결합되어 해상 500m 환경보다 더 좋은 풍질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국내 산악 지형에서 500m 타워는 1000m급 고고도 환경을 조성하며 여기에 지형 가속 효과까지 더해져 해상 500m에 비해 더 높은 평균 풍속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상 산악 지역의 주요 단점, 풍질, 바람의 질, 문제. 하지만 육상 산악 지역은 단순히 풍속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심각한 단점을 가집니다. 이 단점들이 실질적인 이용률, CF과 운영 비용, O&M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3. 난류, 터뷸런스, 문제. 원인, 산은 공기 흐름의 불규칙적인 와류, 소용돌이와 급격한 변화를 만듭니다. 이로 인해 심한 난류가 발생합니다. 영향, 발전 효율 저하. 난류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발전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수명 단축 및 고장. 터빈 블레이드와 기어박스에 극심한 기계적 피로를 주어 잦은 고장을 유발하고 발전기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O&M 비용 급증. 4. 건설 및 유지 보수 난이도. 비용 폭증. 산 정상까지 500m 타워 부품과 20MW 터빈을 운반하고 조립하는 것은 해상 설치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어려운 기술적 도전입니다. 건설 기간과 비용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종 비교, 평균 풍속대. 안정성, 구분, 육상 산악 500m 타워, 실제 고도 700m에서 1000m, 해상 500m 타워, 실제 고도 500m, 평균 풍속. 매우 높음,
지형 가속 효과와 높은 실질 고도로 인해 해상보다 빠를 수 있음. 높음, 마찰이 적은 안정적인 바람, 바람의 질, 난류, 매우 나쁨. 산지 난류가 터빈에 큰 스트레스를 줌. 매우 좋음, 균일하고 안정적인 바람, 이용률, CF, 잠재력. 높은 풍속으로 높게 시작하나 잦은 고장과 난류로 인해 실질 이용률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음. 매우 안정적, 예측 가능하고 고장 위험이 적어 높은 이용률 유지 가능. 따라서 단순히 풍속의 크기만을 따지면 국내산 정상에 500m 타워를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성, LCOE,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난류가 적은 해상이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바람 자체는 높을 수 있으나 돌풍이나 난류로 실제 가동률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분석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분석처럼 산악 지역의 높은 고도는 더 강한 바람을 제공하지만 그로 인한 돌풍, 거스트과 난류, 터뷸런스 문제 때문에 실제 가동률, 이용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풍력 발전기의 설계적 한계와 안전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 돌풍과 난류가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메커니즘 A. 안전상의 강제 정지, 컷아웃 윈드 스피드, 돌풍의 위험. 산악 지형에서 발생하는 돌풍은 순간적으로 풍력 발전기의 설계 한계 풍속, 보통 25에서 초속 30m를 초과하게 만듭니다. 가동 중단, 발전기는 터빈과 타워의 파손을 막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한계 풍속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가동을 정지, 컷아웃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동률 하락,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발전기가 멈춰서기 때문에 평균 풍속이 높아도 실제 가동 시간은 줄어들어 이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B. 난류로 인한 기계적 스트레스, 메커니컬 스트레스, 난류의 파괴력. 산악 지형의 복잡한 공기 흐름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과 세기의 난류를 생성합니다. 잦은 고장. 이 난류는 블레이드, 기어박스, 베어링 등 핵심 부품의 비정상적인 진동과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수리와 대기. 고장이 잦아지면 발전기를 수리하거나 정비해야 하는 비가동 시간, 다운타임이 늘어나고 이는 장기적인 이용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예측되는 강한 난류 속에서는 정비를 위해 발전기 가동을 미리 멈추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해상 풍력과의 비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육상 산악 지역은 평균 풍속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1기당 연간 생산 전력량 AEP 이 해상 풍력에 비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 육상 산악 풍력 높은 고도, 해상 풍력 안정적 고도, 바람의 강도. 매우 강함, 지형 가속 효과, 강함. 바람의 질, 매우 나쁨, 난류, 돌풍 빈번, 매우 좋음, 균일하고 안정적, 안전 정지 위험. 높음, 돌풍으로 인한 컷아웃 잦음, 낮음. 실제 가동률, 평균 풍속 대비 낮아질 위험 높음. 평균 풍속 대비 높게 유지 가능. 따라서 단순히 높은 고도에서 강한 바람을 얻는 것, 포텐셜 파워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바람을 통해 고장 없이 꾸준히 발전하는 것, 릴라이어블 캐퍼시티 팩터, 이 장기적인 경제성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잦은 돌풍과 난류라면 다운윈드 방식이 업윈드 대비 유리한 면이 있을까? 우리는 이전부터 업윈드 방식보다는 다운윈드 방식을 논의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잦은 돌풍과 난류가 심한 환경이라면 다운윈드 방식이 일반적인 업윈드 방식에 비해 몇 가지 구조적, 운용적 유리한 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고도 풍력 발빙기에 대해 논의했으므로 특히 산악 지형이나 고고도에서 발생하는 심한 난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다운윈드 방식의 장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운윈드 방식의 유리한 점, 난류 대응 측면. 다운윈드 방식은 로터, 날개가 타워 뒤에 위치하여 바람을 타워 쪽으로 맞는 형태입니다. 이 구조는 난류나 돌풍 같은 극한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1. 타워 충돌 회피, 코닝 이펙트, 업윈드 문제. 업윈드 터빈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날개가 있어 강한 돌풍이나 난류로 인해 날개가 타워 쪽으로 휘어질 때, 타워를 향해 접근할 때 날개 끝이 타워에 부딪힐 위험, 타워 스트라이크이 존재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날개와 타워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다운윈드 이점.
다운윈드 터빈은 로터가 타워 뒤에 있어 강한 바람을 받으면 날개가 바람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면서 타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휩니다. 코닝 이펙트. 이로 인해 타워 충돌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날개와 타워 간의 간격을 줄여 터빈 전체의 무게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자동 정렬 및 안정성, 셀프 얼라이먼트, 어빈드 문제. 어빈드는 바람이 바뀌면 유압 시스템, 요 시스템을 사용해 나셀 전체를 회전시켜 날개를 바람 방향과 수직으로 맞춰야 합니다. 잦은 난류는 이하, 요 시스템의 과부하를 주어 고장 위험을 높입니다. 다운윈드 이점. 다운윈드 터빈은 로터 자체가 바람의 힘에 의해 꼬리기처럼 자동으로 바람 방향에 정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한 난류로 바람 방향이 급변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동 정렬되므로 야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부품 단순화 가능성. 로터의 자동 정렬 특성 덕분에 어빈드 터빈의 필수적인 복잡한 야, 요 시스템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난류로 인해 잦은 유지보수, O&M, 비용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복잡한 부품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인 유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윈드 방식의 핵심 단점, 소음 및 효율. 다만 다운윈드 방식이 잦은 난류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대형 터빈이 업윈드 방식을 채택하는 데는 명확한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 문제, 타워 그림자 효과. 로터가 타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타워가 만드는 공기와류, 타워 섀도우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파가 큰 소음을 유발합니다. 이는 특히 육상에서의 상용화에 큰 제약이 됩니다. 효율 저하. 로터가 타워를 통과할 때마다 발생하는 와류 때문에 유체역학적 효율, P, 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량이 어빈드 터빈에 비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 산악 고고도처럼 난류와 돌풍이 극한인 환경에서 타워 충돌 위험을 줄이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단순한 설계를 추구한다면 다운윈드 방식이 기술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인공지능과 논의를 할 것이고요. 기초에서부터 기둥 제작, 조립식 날개에 이르기까지 또 어떤 장비를 개발해야 될지에 관한 것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발명 특허와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